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요 수업을 진행하기 앞서서 조금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좀 조율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요일만 쓸게요. 목, 월, 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2시에서 5시 30분까지 이제 제가 진행할 거고요. 수업 진행할 거고 뒤에 플러스 30분으로는 모의고사 볼 겁니다. 모의고사 제공해서 제가 볼 거고요. 일단은 제공되는 거는 뭐냐면 그 지금 드린 거 이제 필기 노트하고 그 다음에 판서 노트는 그냥 이제 드린 거고 공부하시라고. 그 다음에 공투 모의고사로 6회 드릴 거예요. 6회 드릴 건데 그 중에서 3회는 현장에서 제가 해설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희는 이거 모의고사 해설하는 강의가 아니잖아요. 특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용 정리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근데 이 3회분은 그래도 그냥 드리면은 조금 뭐 느낌이 없으니까 30분 남아서 모의고사 이제 보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3회는 그냥 과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얘네 3회를 나는 남아서 시간이 안 돼. 뒤에 스케줄이 있어서 안 돼. 라고 하면은 데스크에 어차피 제가 이거 끝나면은 저는 사라지면은 데스크에서 감독하실 거니까 쌤한테 얘기하시고 가시면 되고요. 집에서 어차피 과제를 해오시면 되고 요거 2개 다 과제로 해오시는 건 제가 문자로 성적이랑 처리해가지고 뭐 등수나 이런 거 다 여기 뭐야 해가지고 발송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가 비용 제가 받은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그냥 오늘 저희가 이제 내용 설명한 거 OX 과제 나갈 겁니다. 한 30문제 정도. 뭐 과제를 따로 검사할 시간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제공한다는 거 알려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일단은 뭐 먼저 말씀드리면 그래서 목요일, 월요일, 화요일 나눠서 각자 물론 조금 이제 딜레이 되거나 압축되거나 어떤 양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단원, 2단원, 3단원 고체, 대기랑 해양, 그 다음에 천체 이렇게 나눴고요. 근데 아마도 뭐 제가 뭐 작년까지 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은 고체 파트가 월요일 조금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질시대 정도는. 근데 그냥 그거는 양해하시면 되겠고 양해해 주시면 되겠고 조율해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은 저것 때문에 조금 조율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화요일에 좀 뒤에 스케줄이 좀 겹쳐서 자, 제가 4시 30분까지 밖에 못해요. 죄송해요. 일단 그럼 1시간을 그냥 날려 먹겠냐 그게 아니라 화요일에 4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해야 되니까 1시간이 모자르잖아요. 그거를 월요일에 좀 앞당겨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신가요? 안 괜찮으신 분이 있으면 다시 그거는 제가 다시 방안을 생각할 거예요. 괜찮으세요? 조금 안 돼요. 나는 1시부터 하는 게 조금 제한돼요. 라고 하면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냥 손 들면은 조그만하게 들어도 안 돼요? 몇 시부터 가능하세요 그러면? 저는 1시 반. 1시 반? 일단은 1시 30분부터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1시 30분부터 6시까지 했을 때 문제 있으신 분 있으세요? 혹시 없으신가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는 제가 확정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확정하세요. 쉬는 시간 안에 제가 확정해서 말씀드릴 거고 화요일에 고정된 거는 4시 30분까지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케줄 조정이 조금 있을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조금 만약에 부득이하면은 김은지 씨 부득이하면은 일단 이렇게 진행된다.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렇죠? 바로 가시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안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 이 특강의 목표는 문제풀이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내용 정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셨니 못하셨니를 확인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49일 남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냥 제가 쭉 아마가 아니라 항상 그랬지만 그냥 쭉 내용 그냥 제가 랩하듯이 떠들면 알아서 그냥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심화된 내용까지 다룰 수는 없고요. 시간이 말도 안 되고요. 저희는 그냥 이 정도 알면은 최소한 3등급은 확보될 정도. 그렇죠? 그냥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당연히 아는 거 그냥 다 맞추면 3등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죄송하지만 그걸 못해서 3등급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 3등급이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생각할 것만 잘 짜고 굴려가지고 머리 굴려서 맞추면 2등급, 1등급 가는 거니까 일단은 그런 위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직권부터 처음에 대륙이동설이고요. 대륙이동설을 주장했던 건 베게너라는 아저씨입니다. 베게너가 주장했던 대륙이동설은 원래 대륙이 하나의 대륙, 초대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초대륙의 이름은 판게아고요. 그렇죠? 베게너가 주장했던 근거, 초대륙의 근거, 대륙이동설의 증거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안선 일치. 대륙에 떨어진 대륙들에서 해안선이 일치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떨어진 대륙에서 어떤 고생물의 화석 분포가 떨어진 대륙에서 또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질 구조의 연속성. 그 다음에 빙하의 흔적. 추가적으로 조금 쓰자면요. 그래서 해안선이 일치한다는 것은 남미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그렇죠? 대륙이었고 고생물의 화석은 육상 생물입니다. 육상 식물과 뭐 글로스프테리스 뭐 이런 거 있는데 굳이 여기서 쓰기는 않겠습니다. 육상 생물의 화석이 떨어진 대륙에서 발견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지질 구조의 연속성 두 산맥은 에팔레치아 산맥. 그다음에 칼레도니아 산맥. 에팔레치아 산맥하고 칼레도니아 산맥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더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초대륙 판게아가 형성된 거는 2억 7천만 년 전입니다. 2.7억 년 전. 고생대 말이고요. 그래서 에팔레치아 칼레도니아 산맥은 고생대 말에 형성되었다라는 거 챙기시면 되겠고 빙하의 흔적이 일치한다라는 거는 빙하의 어떤 흔적, 빙하가 지나간 흔적이 남극 대륙을 기준으로 일치한다라는 거. 인도 대륙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빙하의 흔적이 일치한다. 남극 대륙을 기준으로 뻗어져 나간 흔적이 나타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하지만 그 당시에 베게너가 주장했던 대륙이동설을 받아줬느냐? 받아지지 않았습니다. 한계점이 있었고요. 한계점은 원동력을 설명 못했습니다. 원동력을 설명 못했지만 나중에 알아낸 거 이 원동력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면은 멘틀 대류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멘틀 대류를 설명한 게 아닙니다. 베게너가. 그죠? 제안 못했다. 그 다음에 대륙이동설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이고요. 멘틀 대류설은 이제 홈스라는 아저씨가 주장했는데 됐고요. 멘틀 대류설은 두 가지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 하강하는 부분이 있다. 멘틀의 구조는 조금 뒤에서 다시 얘기할 거고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생성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강하는 부분에서는 지각이 소멸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지각이 생성되는 이 부분은 우리는 다른 말로는 해령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해령과 열곡을 지금 시간에 구분하지는 않겠습니다. 하강에서 소멸하는 부분은 해구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은 지구과학에서 그냥 밀도 작다. 하강하는 부분은 밀도 크다. 그냥 단순하게 하시면 됩니다.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습니다. 멘틀 대류설 이후에 멘틀 대류설도 마찬가지예요. 한계점이 있습니다. 멘틀 대류설의 한계점은 얘도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 멘틀 대류 한다는 증거가 없고요. 그럼 도대체 멘틀 대류는 왜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방사성 원소의 분계열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 이후에 해저 확장설. 해저 확장설 이야기하면 항상 관련된 거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해저 지형 첫 번째.
해저 지형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대략적으로 그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붕 경사진곳 대륙 사면 그 다음에 대륙대 이 부분을 심해져 그 다음에 북파인과 해구 해산 위에가 잘려있으면 평정해산 기호 근데 크게 쓸모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령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그냥 알아야 되는 거 몇 가지만 해령의 높이 2에서 3km 높이입니다. 조심하세요. 수심하고 다릅니다. 해구는 수심이 6km 이상 대륙붕은 뭐 한 30에서 100m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런 해저 지형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탐사 방법 음양측심법 축이 아니라 칙이죠. 음양측심법 D는 2분의 1 VT고 V는 음속인데 음속은 문제에서 주지만 엔간하면 외우세요. 1500m/s 외워져 있을 거야. 문제 많이 풀어줬으면 자 일단 여기까지고요. 해저 확장설은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내용이냐 그게 아니라 해저 확장설은 말 그대로 해저가 확장된다. 무슨 얘기냐면 해령이 이렇게 있을 때 해령으로부터 멀어지면 자 A와 B 해령에서 새롭게 생성된 지각은 양쪽으로 멀어지기 때문에 A와 B의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비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건 말로만 하겠습니다. 지각의 나이 B가 더 많다. 퇴적물의 두께 B가 더 두껍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물어볼 수 있는 거 지각 연류량. 지각 연류량은 지각에 흐르는 지각에서 흐르는 열의 양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쉽게 안에가 해령에 가까울수록 뜨거워, 멀어질수록 차가워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지각 연류량은 A가 더 많다. 나이랑 퇴적물의 두께는 안 썼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 수심은 B가 더 깊습니다. 지각의 두께는 A가 더 두껍습니다. 무슨 얘기냐 퇴적물의 두께를 얘기했는데 아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A에서 B로 갈수록 점점 깊어져요. 지각의 두께는 점점 얇아져요. 지각의 두께는. 하지만 퇴적물의 두께는 두꺼워집니다. 둘이 다르다는 거. 수심이라고 하는 거는 요 수심은 점점 깊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해저 확장설의 증거 어떤 거 있었냐면은 저거 고지자기 줄무늬.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죠? 정자극기, 역자극기 기억하시면 되겠고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거 해령에서 현재 생성된 지각은 항상 정자극기다. 무조건 지금이 어떤 시기냐 이런 거 되고요. 정자극기 관련돼서 먼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막대 자석이 있을 거고 북쪽이 S극, 남쪽이 N극. 인게 정자극기입니다. 자기력선을 표현하면 S극 쪽으로 들어가고요. N극에서 나옵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판구조론. 판구조론으로 넘어오시면 뭐 말 그대로죠.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지구 내부는 지각, 그 다음에 멘틀, 그 다음에 핵 이렇게 있을 겁니다. 핵부터 나누면요. 외핵, 내핵 있을 거고 다 있을게요. 내핵 있을 거고요. 멘틀은 상부 멘틀, 하부 멘틀이 있습니다. 지각인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리면 얘만 그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륙 지각, 해양 지각. 자, 이렇게 나눈 이유는 상부 멘틀도 우리는 두 가지로 또 구분합니다. 암석권, 죄송해요. 암석권은 100km까지 요 전체를 암석권 딱딱하니까 라고 부르고 한 글자로 판이라고 부르고요. 밑에 400km 정도까지를 우리는
연약권이라고 부릅니다. 전부 다가 아니라 100에서 400km까지가 연약권이고요. 이 연약권에서는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 그래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판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그치? 하시면 되겠고 하부 멘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구조를 그냥 그린 거고 외핵하고 내핵도 요 정도만 기억합시다. 지각하고 멘틀의 가벼운 원소 주로 규소 플러스 산소. 외핵하고 내핵은 무거운 원소 철과 니켈. 외핵 내핵 우리 배운 거 없잖아요. 가 아니고요. 요거 말씀드리려고 썼어요. 내핵은 필요 없고 외핵은 액체다. 외핵이 액체 상태로 대류하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생기는 겁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하는데 안 쓸게요. 판구조론 관련해서 말 나온 김에 다 정리합시다. 판구조론에서는 이야기할 만한 건 판의 경계겠죠. 특징적인. 그러면은 판의 경계의 종류는 또 세 가지가 있고요. 크게는 세 가지, 작게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발산형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발산형 경계는 단면만 그릴게요. 이렇게 해령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해령은 멘틀 대류가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 지각이 생성되는 곳. 만들어진 지각이 좌우로 멀어지기 때문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는 장력이고요. 이 장력에 의해서 정단층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정단층이 만들어질 수 있다. 됐습니다. 해령은 지질 구조였고요. 이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해령 혹은 열곡인데 해령 올 열곡 둘이 다른 건데 구별 안 할게요. 문제에서 우리도 얘네 둘이 구별하는 거 안 나오니까. 해령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시가 대서양 중앙해령, 그 다음에 동태평양 해령. 위치는 제가 지도까지 그려서 찍지는 않을게요.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곡은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열곡대 정도. 5초만. 팔이 너무 아파요. 네, 그 다음에 발산 경계 됐고요. 수렴형 경계의 종류 두 가지입니다. 충돌형, 그 다음에 섭입형. 충돌형의 대륙판과 대륙판, 섭입형은 대륙판과 해양판 만나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를 따로 구별하자면 구별할 수 있지만 차이점 하나만 딱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따가 충돌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났는데 대륙판 위에 있는 어떤 퇴적물들이 쌓여서 구겨집니다. 그럼 이게 습곡산맥이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멘틀 대류 하강합니다. 대류 하강, 그 다음에 지각 소멸, 그 다음에 횡압력. 그래서 역단층이 만들어지거나 습곡산맥이 나타날 수 있다. 습곡산맥이 아니고 습곡이 나타날 수 있다. 습곡, 지질 구조의 습곡. 그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죄송해요. 깜빡했네요.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저기 뭐냐. 여기다 다시 쓸게. 여기다가 더 쓸게요. 추가적으로. 깜빡한 게 있어. 지진은 천마일 지진이야. 그 다음에 화산활동 일어난다. 화산활동 일어나는데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지는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글씨가 점점 개발세발 되는데 이해해주세요. 원래부터 개발세발이었어도 이해해주세요. 죄송해요. 마음이 너무 급해요.
충돌형 경계 습곡산맥이고요. 충돌형 경계에서는 천발부터 중발까지, 중발 지진까지.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마그마는 생성될 수 있습니다. 유무남질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 이거 관련해서는 얘만 잠깐 코멘트 하자면요. 재작년인가 기출에 있었어요. 화산 활동이 없지만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게 재작년 기출에 있었으니까 그거는 그냥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섭입형 경계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구조부터 그리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습곡산맥 가서 잘 안 보이나요? 그 다음에 호상열도, 회도. 그러니까 나타나는 지진은 천발에서 신발까지 다 일어날 수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화산 활동은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마의 종류는 너무 많죠. 현무암질 마그마 그때 다 다릅니다. 섭입대 부근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 그 다음에 안산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전부 다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 생성되는 거는 뒤에서 마그마 생성 과정에서 다시 언급할게요. 얘는 하여간 3마리 다 만들어질 수 있다. 3종류가 다 만들어질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해양판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이야기할게요. 습곡 산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각 위에 쌓여있는 판 위에 쌓여져 있는 퇴적물이 구겨져야 돼요. 그래서 대륙판이 관계된 경우에는 습곡 산맥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에는 습곡 산맥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산과 섬의 차이는, 산이랑 해산의 차이는 그냥 해수면의 높이 차이다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습곡 산맥이 만들어질 수 없다, 만들어질 수 있다로 구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거는 저런 거 생각할 수 있겠네요. 지진이 일어나는 지점, 즉 진원과 진앙은 항상 섭입당한 판에서 나타난다라는 거. 됐죠? 그렇죠? 대표적인 예시들 다시 써보자면요. 충돌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습곡산맥 히말라야.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섭입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습곡산맥은 안데스 산맥.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호상열도는 일본 열도, 알류산 열도 이 정도, 일본 해구. 그 다음에 그 칠레 페루 해구 정도 안 쓸게요. 팔이 너무 아파요. 죄송해요. 그 다음에 해양판에서 해구는 마리아나 해구, 그죠? 그 다음에 해양판에서 그죠? 마리아나 해구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 여기다 쓸게요. 쓰고 한번 싹 지울게요.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멀어지는 구조다라는 거.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그렇지?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보존형 경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나타나는 지진의 종류 천발.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은 없다.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보존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질 구조는 여기는 우리는 변환단층 이라고 부릅니다. 변환단층과 주양이동단층이 무슨 차이인가 라는 거 지금 와서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비슷한 거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변환단층 여기 보존형 경계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지역은 우리는 단열대라고 부릅니다. 단열대는 보존형 경계가 아닙니다. 왜냐 궁금해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냥. 그치? 그 다음에 변환단층, 천발지진, 화산활동, 산안드레아스 단층 말로만 하겠습니다. 지워 되겠죠? 그렇죠? 개 힘드네요. 저희가 지금 내용만 제가 쭉 나열하고 있는데 문제풀이는 저희 반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하자면 토요일에 모의고사 해설 반이 있습니다. 토요일 2시에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그거를 들으시면 되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 설명이 아니죠. 그냥 개념 정리만 할 겁니다. 개념 정리만. 그래서 말씀드렸고 대륙 이동설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대륙의 이동. 지구 자기장이 여러분들 문제이잖아요. 지구 자기장에서도 용어 하나 다 정리하기에는 우리 시간이 없고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그릴게요. 지구가 있을 때 지구에 어떤 자전축이 있고 자전축의 여기를 우리는 지리상 북극 정의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라 이거예요. 자전축이 있으면 지구 자전하는 축이 있으면 그 만나는 지점을 지리상 북극 그 다음에 끝 지점을 지리상 남극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지구에 있는 요 막대 자석 지구 안쪽에 막대 자석이 북쪽이 S 남쪽이 N입니다. 현재 그렇죠? 그래서 자기력선을 다시 표현해 본다면은 S로 들어가고 N에서 나옵니다. S로 들어가고요. N에서 나옵니다. 요 만나는 지점을 우리는 자기 북극 혹은 지자기 북극 뭐라고 불러도 됩니다. 지구가 원에서 이 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른다 라는 거. 이때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요거겠네요. 집 표면이 있을 때 이 자기력선이 가리키는 방향 북쪽이라고 했을 때 요거를 우리는 복각 플러스 위가 마이너스라는 거. 그럼 정리. 북반구에서는 복각은 플러스입니다. 남반구에서 복각은 마이너스입니다. 추가 고緯도로 갈수록 대체로 복각은 증가합니다. 100%는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 북극에서 복각은 플러스 90도입니다. 지자기 북극, 자기 북극 뭐 다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얘기해야 되는 거는 잔류작입니다. 잔류작이라고 하는 거는 암석이 동그라미 2개 그릴게요. 왼쪽 거 마그마고요. 오른쪽 거는 암석입니다. 화성암입니다. 마그마라고 하는 건 액체 상태니까 온도 높을 때고요. 암석은 이것들이 굳어서 식은 거, 온도가 낮은 상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구의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할게요. 지구 자기장. 마그마든 암석이든 안에는 여러 가지 광물들이 있겠지만 그 광물들 중에서 자기장을 따라서 배열되고 싶어하는 자성 광물이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온도가 높을 때에는 즉 그냥 쉽게 마그마일 때에는 아무렇게나 배열되어 있다. 큐리 온도 이런 거 몰라도 되니까. 암석으로 되면은 온도가 낮아지면 이것들이 한 방향으로 배열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잔류자기라고 부르고요. 자, 중요한 건 이거겠네요. 잔류자기는 이후에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대륙이 있어요. 네모나게 그렸습니다. 대륙이 있습니다. 이 대륙에 있는 어떤 예를 들면은 자성 광물들이 저 북극을 여기라고 가리키는 거야. 자기 북극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지자기 북극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대륙이 이동했다고 칩시다. 대륙이 이동했어요. 대륙이 이동해서 오면 여전히 이 화살표의 방향은 그대로 원래 가리키던 방향을 가리킨다 라는 거고요. 얘네가 만나는 요 지점을 우리는 그래서 고지자기 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과거에 가리켰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여기로 가리키니까.
물론 이것도 현재 고지작이 극이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개념적인 차이를 묻진 않습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륙이 이동하더라도 먼지거리가 일어나더라도 잔류자기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 자, 과거에 그러니까 현재 대륙 과거에는 대륙이 가리키던 자기 북극이 자기 극이 여기였어. 이후에 여기로 왔어. 라고 한다고 해서 자기 극이 두 개가 아니라는 거. 하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 극이 고지자기 극이 이동했다라는 거는 지자기 극이 실제로 움직인 게 아니라 대륙이 이동했다라는 거. 정리 다시 쉽게 얘기할게요. 고지자기 극의 위치가 변하더라. 그것은 대륙이 이동했다. 됐습니까? 그렇죠? 됐고. 진짜. 10초만. 10초. 팔이 너무 아파요. 그 다음에 손 다 풀었으니까 그 정도.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내용만 정리하고 가면은 여러분들 머리에 남아있는 게 없으실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게가 있다. 지게가 있더라. 근데 이 지게가 가리키는 어떤 극의 위치가 현재 0MA 그 다음에 30MA라고 할게요. 3천만 년 전에 가리키는 방향이 여기다 라고 하면 우리는 실제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고지자기 극의 거북이 이동 변화는 북쪽으로 이동했지만 고緯도로 이동했지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자기 극의 위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요 한 칸을 30도라고 했을 때 지궤가 남하했다라는 거. 그렇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문제풀이는 어차피 우리 강의의 목표가 아니니까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대륙의 이동에서 그럼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건 요 정도 있겠네요. 그 과거의 초대륙 존재했었던 초대륙은 우리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로디니아 현재 그 다음에 과거의 판게아. 로디니아는 약 12억 년 전. 전은 안 쓸게요. 판게아 2억 7천만 년 전에서 2억 4천만 년 전까지 존재했습니다. 2억 7천만 년 전에 형성 2억 4천만 년 전에 분리 로디니아가 존재했었던 약 12억 년 전에 원생두대 그 다음에 고생대 말 그 다음에 중생대 초 고생대 말에 형성되면서 고생대 말 페른기 형성되면서 대멸종 페른기 대멸종 일으켰습니다. 이때 일으킨 이 대멸종이 가장 큰 대멸종이고요. 자, 로디니아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산맥 몰라도 될 것 같고 요것만 얘기합시다.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산맥 에팔레치아 그 다음에 칼레도니아. 근데 그게 다시 분리 되셨죠? 분리되면서 형성된 거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대서양 이후의 면적이 대서양 면적이 계속 넓어지고 있더라.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초대륙 형성과 분리는 반복된다. 이후 3억 년 이후에 약 3억 년 이후에 또 형성될 겁니다. 그죠? 대륙의 이동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해야 되는 게 대륙 분포의 변화. 그다음에 이동 마그마.
마그마의 행성, 화성암, 마그마 화성암으로 가봅시다. 잠깐만요. 노트에서 멘틀 대류 안 했구나 저희가. 그렇죠? 좋네요. 멘틀 대류로 갑시다. 멘틀 대류, 그다음 멘틀 대류. 한 이동에 관여하는 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구, 해령 있고요. 판을 이동시키는 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와서는 세 가지인 걸 알고 있다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와서는 두 가지로 정리되겠습니다. 첫 번째, 해구에서 섭입대 부분에서 잡아당기는 힘. 그 다음에 해령 부분에서 밀어내는 힘. 자,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원, 영향, 섭입대에서 다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더 크다라는 거. 그래서 판의 이동 속도는 요 잡아당기는 힘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수축수 안에 둘 다 있었습니다. 저희 그죠? 기억하시면 되겠고. 관련돼서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자, 남미 대륙이고요. 놀랍게도 남미 대륙. 그 다음에 남미 대륙 부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 해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해령, 대서양 중앙해령이고요. 해령, 동태평양 해령이에요. 자, 그런 건 다 됐고요. 하여간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건 A판과 B판이 있을 때 A판의 이동 속도, B의 이동 속도 따지면 A판의 이동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화성암으로 갑시다. 자, 화성암에서는 이제 화성암이라고 하는 건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진 암석이고요.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질 때 마그마가 어디에서 분출되었느냐? 자, 마그마가 분출됐다고 치고 마그마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마그마가 지표 근처에서 식어서 굳어지냐, 지하 깊숙한 곳에서 식어서 굳어지냐에 따라서 화산암과 신성암으로 나누고요. 화산암 같은 경우에는 이 마그마가 식는 냉각 속도가 빠르다. 신성암의 냉각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냉각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입자 혹은 결정의 크기가 작다. 우리는 이런 걸 세립질이라고 부릅니다. 세립질. 그 다음에 심성암의 입자의 크기가 크다. 그 다음에 조립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입자들은 대체적으로 화산암은 이렇게 균질하게 조금 작은 형태고요. 심성암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굵직굵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산암의 대표적인 암석 종류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그 다음에 심성암의 반려암, 선모암, 화강암. 이렇게 얘네를 구분하는 기준은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건 SiO2의 함량을 기준으로 52%보다 작냐, 63% 혹은 뭐 문제에 따라 66% 구별할 필요는 없고요. 요거 맞냐 적냐, 그러니까 적냐 맞냐. 적은 애들은 우리는 다른 말로는 염기성암,
그다음에 중성암, 그다음에 산성암이라고 부릅니다. 염기성암은 다른 말로는 고철질암, 철질이 많다는 뜻이고요. 산성암의 규장질암, 조금 더 자세히 쓸게요. 고철질암은 철, 니켈, 뭐 마그네슘 이런 애들이 많다라는 거고, 규장질암은 규소, 산소 이런 애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SiO2가 많다. 그런데 얘네들을 구성하는 많은 원소, 그것을 다 따로 써보자면은 철, 마그네슘, 칼슘, 이과 양이온들 많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산성암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칼륨, 규소 이런 애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녹아서 만들어진 마그마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그마의 이름은 얘네 거 위에 거 붙인다는 건 알고 있을 거고요. 마그마도 그대로 요 표에다가 대입해서 다시 그러니까 조금 더 붙여서 설명을 하자면은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유분암질 마그마 있을 때 이것들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점성. 현무암질 마그마가 더 작다. 점성이 작다라는 거는 덜 끈적끈적거린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움직이는 정도가 크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이 녀석들 마그마의 온도 높다, 낮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폭발할 때 조용히 폭발, 격렬하게 폭발한다 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들의 어떤 화산의 형태를 보면은 좀 완만 불쑥 튀어나와 있는 거, 이런 걸 순상화산, 이런 걸 종상화산. 되셨죠? 그렇죠? 순상화산 대표적인 거 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으면은 쉽게 그냥 하자면은 한라산, 제주도 한라산,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나와 있는 것도 좀 부수적으로 최근에 기출에서 나오진 않고 있으니까 굳이 이 시간에는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빼먹은 게 있을까요? 일단 여기까지 빼먹은 게 있을까요? 너무 급하게 해서 없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빼먹은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저희 요 특강의 컨셉상 내용에서 빼먹은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빼먹은 게 있네요. 열정 안 했잖아요. 그렇죠? 왜 갑자기 화성업으로 넘어갔지? 열정을 안 했습니다. 플룸 구조는 들어 넘어가면은 순서가 뭐 섞여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요. 플룸 구조는 상승하는 플룸, 하강하는 플룸이 있는데, 상승하는 녀석은 온도가 높은, 그래서 뜨거운 녀석, 밀도가 작은, 그렇죠? 그런 녀석들. 지진파의 어떤 속도는 뜨거운 플룸에서 느립니다. 그래서 속도 편차라고 한다면 음수값이 나온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하강하는 녀석은 온도 낮고요. 밀도가 크니까 지진파의 속도 편차를 봤을 때 양수로 나타날 거다. 이것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면은 상승하는 플룸은 외핵과 멘트 사이. 그 다음에 하강하는 플룸은 섭입대에서. 되셨죠? 그죠? 요거 관련해서 열점, 상승하는 플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열점이 있고요. 이 열점은 우리는 뭐 기억하시면 되냐면은 판 이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판 이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다 아시는 거지만 그럼에도 한 번 정도만 이야기를 하자면
자, 플룸이 상승합니다. 10점입니다. 그럼 화산섬 A, B, C라고 했을 때 화산섬 A, B, C의 나이는 화산암체의 나이는 A, B, C다. 그쵸? 생성 순서가 이렇게 된다. 라는 거. 그럼 우리는 이걸 추가적으로 판이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재작년 3년 전이죠? 3년 전 수능에서 물어봤던 건데 동일한 열점에서 생성된 화산섬들은 동일한 열점에서 생성되었다면 이 녀석들이 나타내는 고지자기 복각이 동일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열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열점의 복각도 항상 동일할 거야. 그럼 화산암체가 만들어질 당시의 복각 동일할 거고요. 이동하면 단지 현재 복각만 달라질 뿐, 현재 위도만 달라질 뿐, 현재 그 만들어질 당시의 복각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요거도 다시 한번 다들 아시는 거겠지만 강조를 해본다면, 자, 그래서 방위가 표현했습니다. 하와이 제도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지점이 10점이라고 칠게요. 10점이라고 친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왼쪽 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P, Q, R이라고 했을 때 생성 순서는 P, Q, R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동 방향은 요렇게 되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얘는 북서 방향일 거고 얘는 서쪽 방향이라고 나눠서 얘기했을 때 PQ로 움직인 북서가 먼저입니다. 북서 방향으로. 판의 이동을 북서로 이동했다가 서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서로 이동했다가 북서로 이동한 게 아닙니다. 그거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때 우리는 북서와 서의 어떤 판의 이동 방향의 변화가 어느 방향이냐라고 한다면은 요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즉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라고 하지 마세요. 요럴 수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시계 방향.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플룸 구조로. 그래서 이 정도 마지막 차이. 판 구조론하고 플룸 구조론의 그냥 대표적인 차이 하나만 딱 말씀드리자면요. 얘는 대류가 일어나는 범위가 멘틀 상부. 연약권이죠? 멘틀 전체.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요. 잠깐만 쉬었다 하시죠. 잠깐만 쉬었다.